여러분, 뭐 삼성이 망한다, 뭐 현대가 망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삼성이 망하냐, 현대가 망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가 대한민국을 떠나냐, 안 떠나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인트예요. 일단요, 저는 이 VOA에서 연달아서 이거와 관련된 뉴스가 쭈르륵 나왔어요. 미국 무역대표부 IRA 전기차 조항 한국 우려 경첩 협의 채널을 계속을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제외 관련 한국 우려 이해한다. 진지한 협의가 준비되어 있다. 미 전문가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 중간 선거 전에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 전기차 투자 유치 적극 나서 전문가들 미한 이게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서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거라서 미한이라고 합니다. 한미라고 안 하고 경제협력 강화 계기다. 미국 주지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서 국내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주는 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현대 기아가 생산한 차 중에서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몇 퍼센트를 사주냐면요. 19%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현재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100대를 만들면 국내에서 39대를 만들고요. 해외에서 61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9. 그런데 2001년을 볼까요? 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2001년에는 전체 100대를 만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96대를 만들고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에 45대를 팔았는데 이 비중 보세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현대하고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죠. 해외로 이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을 어떻게 떠나요? 이미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미 거의 다 떠났어요. 거의 다 떠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현대기아차는 약과입니다. 전자업체 볼까요? 해외 공장, 삼성전자 전체 공장 32개 중에서 해외 공장이 26개입니다. LG전자요 30개 중에서 25개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 해외 직접 투자 볼까요? 2021년 1분기하고 2022년 1분기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2배가 넘어요. 지금 254억 달러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면 작년에 해외 직접 투자 규모 보세요. 100, 200, 300, 400, 500, 한 800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 여러분 암산 잘 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기 두들겨 주세요. 이게 얼마요? 올해 이런 식으로 가면 1년에 해외 투자가 여러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돼요. 1000억 달러면 여러분 환율로 하면 138조. 1년에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138조를 투자한다고요. 이렇게 몇 년을 가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본산만 놔두고요. 본산만 놔둘지도 여러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왜냐고요? 주주 이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증시로 이전을 하면 주가가 몇 배가 쓸 텐데.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차 지분 구조 보세요.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되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나쁜 놈들 이게 답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R&D 센터를 유지하기에 좋으냐? 인재가 여러분 막 펑펑 여기가 쏟아집니까, 우리나라가? 이공계 인력이 R&D 센터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인도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전부 다 R&D 센터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모이자 하면 우리가 지금 매력적인 나라예요? 인도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못 산다며요. 우리가 멸시를 해서 동남아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래서 연봉 엄청나게 받는 그런 사람들도 와 여기 뭐야 이러고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며요. R&D 센터를 여러분 R&D 센터도 미국으로 가고 생산 거점도 전 세계로 퍼져버리고 그럼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요?
그리고 본사마저 이전해버리면 돈이 이렇게 이전수도 뭐 경상수지로라도 한국 본사에다 돈 싸줘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들어오고, 그 우리나라 은행 국내 지점에다가 이 회사들이 돈이라도 넣어주면, 그러면 국내에 뭐 부동산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비세 형태가 됐든 이렇게 확산 효과가 있다고 쳐도, 주거래 은행마저 국내 은행을 쓰지 않고 해외 은행을 써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경제하고의 완전 디커플링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회사려면 한국 노동자들, 이게 전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회사들 입장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없으면 회사들이 한국에 매력이 없어요. 한국이 뭐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사람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나라인데, 그 사람이 노동조합 그리고 교육 문제로 엔지니어도 제대로 된 엔지니어나 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이 공급이 안 되는 나라에 제조업이 왜 있냐고. 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어 있지 않은 나라. 그렇다고 뭐 여기 내수시장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니면 여기서 원자재가 수급이 막 뻥뻥뻥뻥 되는 건가요? 지금 개혁을 제대로 빨리, 이거 여러분 노동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하지 않으면, 뭐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자꾸 이제 딴 나라, 지금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자꾸 떠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까지 상실을 해버리면 진짜 대한민국이 제조업 없이 존립 가능한 나라 같아요, 여러분. 이거 빨리 손을 대야 됩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없이요, 여러분, 회사들을 국내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간다고 해도 일정 정도 포션,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포션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20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20년이 지나고 그 20년 사이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국내에서 전기자동차를 현대가 생산을 할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네,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새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인력 인플레가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너무 많이 보냈다니까. 너무 많이 보내서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을 못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 배달이나 기타 등등에서 먼저 진출한 사람들이 급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 펜때 잡으면 요새 속된 말로 20, 30대 있잖아요. 2030에서 펜때 잡으면 200충 300충 소리 듣는데, 펜때 놓고 내가 대학을 나왔어도 몰라 하고 펜때 놓고 장갑 끼잖아요. 고무장갑, 면장갑 끼고 일을 하면 요새 기본소득이 여러분 한 달에 400, 500이 가요. 대학 나왔다고 펜때 잡으면 2, 300인데, 나 배달이라도 하고 이렇게 배달일도 하고 뭐 대리도 뛰고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으로 한 8시간만 일을 하고 뭐를 해도 500씩 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인력 수급이 완전 개판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도배, 미장 이런 사회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꼭 필요한 인력들 자체가 노동시장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일을 배우지 않겠다는 상황에 대해서 급여가 올라가니 그쪽으로 노동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대학 나온 애들이 여러분 식당 노동, 배달 노동 이런 거로 여러분 막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육이,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도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학재단들 먹여 살려준 이 교육 시스템, 정치가 만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과 노동시장이 아닌 사학재단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거에 존립 기반을 만드는 교육 정책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대학이 노동자 만드는 곳이야? 네, 제가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학은 노동자 만드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곳이지.
지금같이 80%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대학은 먹고 사는 거 가르치는 데 아니야. 그러려면 대학이 10%, 전체 인력의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10%도 안 데리고 갈 때 그런 말 하시고, 대학 졸업생의 80%를 데리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육개혁 해야 되고, 이 교육 카리텔도 다 바꿔야 되고, 그게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나라가 이제 파멸로 가요. 파멸로. 라고 얘기를 해도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 국회의원 되는 데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교육개혁하는 사람, 교육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그 정당을 찍겠소라는 정치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 그럼 누가 선도적인 지식인이 나서서 정치판에서 막 흔들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인들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동개혁하자고 얘기하는 좌파 지식인이나 우파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 여러분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큰일 났다니까. 아우, 갑갑해. 추석 때도 갑갑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이거 도표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